거기에 연달아서 석고벽이 붙거나, 오늘 이 접합부 얘기해 드릴 건데, 도배하기 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 거실 발코니 확장 경계 벽면 상단과 하단 벽지가 울고, 거실 옆방에도 동일 지점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분 말씀하신 거실 확장 경계면이라는 게 요즘 뭐 다 확장해서 분양하고 그걸 선택사항으로 이제 고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사진도 확장선 이거 이제 그어놓고, 이 부분이 확장을 안 하면 발코니 선이 됩니다. 이제 이걸 위치를 알려주는 뭐 그런 사진인데, 모델하우스에 다 이제 저렇게 해놓죠. 가끔 실제로 확장 선택 안 하는 분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아무튼 확장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는 집을 만들 때 벽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유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조 벽은 확장을 하든 안 하든 둘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이만큼 나가 있고, 그 연장선으로 비내력 벽이 따라 붙거나 말거나 이렇게 연결된다, 이제 이 얘기인데, 튼튼한 골조벽은 여기까지 가 있고 거기에 연달아서 석고벽이 붙거나 또는 조적벽이 붙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서로 다른 이질재가 사실 굉장히 우리 집에는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는 이유는 저 위에 도배지가 그냥 쭉 다 붙으니까 구분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한 확장한 경계면에서 도배가 울었다 하는 이유도 골조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가 생겼고, 그 부분이 서로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도배지가 울퉁불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분 더 볼까요? 천정 도배 들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여름에는 너무 흉해서 다른 대책이 없는지요? 라고 메일 주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천장이 진짜 울퉁불퉁 막 이렇게 들떠 있어요. 이 부분도 석고보드 판재와 판재가 서로 만나는 그 접합 부분, 이 접합부에서의 도배 들뜸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접합부 얘기해 드릴 건데, 도배하기 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 이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배하자가 정말 많거든요. 입주자 사전 점검 하잖아요. 준공하기 한 달 전쯤에 내 집 어떻게 잘 지었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건지 보러 가잖아요. 그때 하자 체크해서 내는데 거의 1, 2위 공종이 도배 공종이에요. 뭐 찢기고 들뜨고 모래벌 다 보이고 뭐 이런 거. 이런 대부분의 하자 원인이 사실은 도배가 잘못 붙여져서가 아니고 도배 이전 단계가 잘못 마무리돼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탕면 처리 잘하면 없어질 문제들인 거예요. 도배하기 전에 기초 작업 잘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벽체 퍼티 작업, 틈새 초배 작업 이런 거 이제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은 따로 있죠. 이질재 접합부. 이건 도배하기 전에 뭔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겠다, 이 얘기거든요. 콘크리트 벽의 움직임의 정도와 석고보드 벽의 움직임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이 다른 움직임의 정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질재 접합부의 상단부와 하단부는 뭔가를 대줘야겠다. 그 뭔가가 필름지일 수도 있고 전용 보강재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골조벽과 움직임이 많은 건식벽체를 서로 단단히 연결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또 이건 천장인데, 거실에 보면 우물천장 있잖아요. 그 우물천장이 사각이다 보니까 각 모서리에서 응력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이 네모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 이 코너부에서 제일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배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하냐면, 우물천장 라인의 연장선 상에, 그러니까 사각이 있으면 이 사각의 연장선, 이 연장선 상에 석고보드 판재의 접합부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같이 힘을 오롯이 받으면서 접합부가 벌어지고 도배는 들뜨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조인트 보강을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집중되는 위치를 피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연결 부위는 조인트 처리와 초배지를 붙여서 일체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콘센트 스위치 주의.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 이 콘센트 박스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에 매립해서 같이 타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스 주변은 안 그래도 면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위치가 안 맞는다고 살짝살짝 벽을 깨내고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주변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위에 그냥 초배지만 바르고 도배를 해 놓으면 안 그래도 콘센트 꼽거나 스위치 킨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가서 닿잖아요. 그럼 모래빨이 그대로 도배 위에 다 나타나는 거죠. 몇 년 안 돼서. 그래서 콘센트 주위, 스위치 박스 주위는 퍼티로 매끈하게 면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저렇게 부직포를 붙이는 거예요. 저 위에 이제 벽지 시공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베이크아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배나 가구 새로 들이고 베이크아웃 하면 좋은데, 이거 베이크아웃 왜 하냐면 도배풀이나 가구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있잖아요.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사실은 증발 온도가 매우 낮아서 그냥 상온에서도 사실은 증발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걸 좀 빨리 증발시키도록 하는 게 베이크아웃이거든요. 베이크아웃 제대로 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우선 온도가 40도 이상 막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도배해 놓고 나서 저렇게 40도까지 올리고 이러면 도배 다 들뜨고 가구는 뒤틀리고 이렇습니다. 1번, 적정 온도인 26도에서 30도까지만 온도 유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가구류나 문짝, 내부 방문도 다 열어놓고 서랍도 다 빼놓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세 번째, 외부의 창문은 다 닫으세요. 왜냐하면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26도에서 30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네 번째, 이렇게 해서 48시간 동안 유지해 놓고요. 다섯 번째,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내 온도는 16도 유지해 놓고 다 문, 외부 창호도 열고 다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감재 전혀 손상 없고 가구 뒤틀림 없이 제대로 된 베이크아웃 하실 수 있습니다.